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화병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몇 개 물어보고 여쭤보고 네, 네. 답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 증상이 언제부터 네. 좀 생기셨나요? 한 6, 7년 정도 됐어요. 6, 7년 근데 정도. 처음에는 6, 7년 정도 되셨어요. 네. 혹시 이게 가슴에 화병이 생길 만한 특별한 좀 원인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좀 있었어요. 누구한테 돈을 한 3억을 쥐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제 네,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네네, 계단을 오를 때도 힘이 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심장 전문내과에 가가지고 네네, 5년 동안을 연속으로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과부하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네네. 너무나도 활발하답니다. 네. 심장은 네. 너무나도 활발하고 괜찮다는데 또 앞이 그렇게 답답할 때는 그나마 또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네네. 요새는 등허리에다 화로를 얹어놓은 것 마냥 네. 그렇게 뜨거워요, 등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병원에서 사열을 한 번씩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끈적끈적한 덩어리 피 있잖아요. 네, 떡피라고 그렇죠. 하나요? 어혈이. 네네네. 그런 거가 자꾸 나오면 이제 그날은 조금 힘이 들어도 그 다음 날부터는 시원하고 또 어떤 때는 말도 안 나와요. 네네네. 목 속에 말도 안 나오고 또 어떤 때는 혀가 뚱뚱 부어가지고 네네. 입술이 막 껍질이 자꾸 벗겨져요. 그러니까 네네네. 입술에다 자꾸 뭐를 발라야 되고 그리고 입이 맨 먼저 예민한 게 입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열이 네. 올라오시다 보면 네. 나타나는 증상들이 자꾸 목구멍에 뭐가 걸린 느낌이 들고 네. 자꾸 입이 마르고 써지고 말이 안 나와요. 네, 이제 말하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힘들어요. 잘 안 나오시고 네. 음식을 삼키는 것도 잘 쉽지 않고 눈도 자꾸 뻣뻣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시는데요, 어머니. 지금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전형적인 우리 한의학 쪽에서 말하는 기울증, 우라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전형적인 범주에 속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 증상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돈 문제라든가 자식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은 전형적인 화병인데 지금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어머니가 체중이 지금 한 70kg 정도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68kg입니다. 네, 좀 빠지셨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몸무게가 그래도 키에 비해서는 조금 나가시는 편이시잖아요, 어머니. 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비습하다 보면 더 열이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이렇게 마른 사람들은 조금 더 추위를 좀 더 많이 타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몸이 좀 이렇게 이제 좀 부시면 부실수록 좀 가슴에 열이 좀 많이 맺히면서 그 열이 심해지면 이 심장의 뒤쪽으로 우리 등 가운데 날개뼈 사이에 자꾸 네. 등이 결리고 아프고 이런 통증이 열감이 나타나는 이제 배통까지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네. 지금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가 하시고 있는 방법들이 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의원에 가셔서 등이나 가슴 쪽에 사열을 해서 어혈을 풀어주는 방법도 열을 빼는 좋은 방법이고 또 심장에 열을 내쳐주기 위한 그런 한약도 좀 꾸준하게 드시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잘 작용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마음속에서 어머니 그 돈 떼인 거를 잊어버리지 못하시면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뭐,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잘 잊어버리셨으니까, 네, 그죠? 네, 뭐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시니까 좀 네.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조금만 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죠? 첫 번째는 어머니 지금 체중을 조금 이제 빼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죠? 근데 그 체중을 빼기 위해서 지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하시라는 것보다는 네. 조금 음식을 드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죠? 우리 이렇게 맛들 중에서 맵고 짜고 쓰고 시고 달고 한 맛들 중에서 자꾸 살을 찌게 만들고 가슴에 화를 조장하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냐면 매운 거, 네. 단 거, 짠 거,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열을 조장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이런 음식을 어머니 드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원래 또 잘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네네. 그러면 네. 반대로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안 드셔야 되고 심장에 열을 내주면서 몸에 좀 살을 뺄 때 참 좋은 음식 맛이 뭐냐면 쓴 거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쓴 거. 네. 그래서 뭐 고들빼기, 쓴바기,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가슴에 화가 많이 치밀었을 때 그 화를 낮춰주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뭐냐면 뭐 연근,
우엉, 두부, 버섯, 양배추, 브로콜리 이게 맛이 없는 담백한 네네. 음식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담백한 거, 쓴 거 많이 드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 많이 드시고 네. 그죠? 이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조금 체중 조절하시고 지금 다니시는 한의원에서 한약도 좀 꾸준하게 잘 드시고 네. 그죠? 한 번씩 요 전중이나 뒤 배수열에 침도 맞으시고 사열도 하시면서 네. 조금씩 이게 절대로 어머니 6년 정도 되신 병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진다 생각하시고요. 네. 음식 조절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 호흡 깊게 들여냈다 내셨다 하시면서 내가 지금 네네. 피트니스를 일주일이면 5일을 다니거든요. 그런 거 좋으시죠. 그러니까 관절에 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네. 이제 그 선생님이 이러이러하는 거 제가 묻고 이제 나한테 좋은 운동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런 그리고 부분들은. 한 달에 한 서너 번 필드를 나갑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연세에 비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 운동들 마저 잘 하시면서 관절 무리 안 가게만 하시고요. 네. 음식 드시는 거 잘 드시면서 절대 한 번에 좋아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증상 완화시키고 좋아지시면 건강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선생님 또 여쭤볼게요. 네네. 뭐죠? 청심환 말고 뭐 있죠? 뭐 공진단? 네네. 네네. 공진단을 계속 제가 1년에 한 100알 정도씩을 계속 먹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건강해요. 피부도 좋고. 뭐 아무데도 뭐 혈압이 있다거나 뭐 당뇨가 있다거나 어디 뭐 손가락 하나 아픈 데가 없어요. 네네. 그 공진단 단지 이제 그 등허리가 후끈거리는 거. 이제 그 앞이 아프더니 앞이 답답하더니 네. 이제 등이 후끈거려요. 그것도 화병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어머니 공진단 네. 자체는 간 음어증이라고 하는 왜 몸에 당기하고 녹용이 당기, 녹용, 사양, 산수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네. 녹용과 당기와 산수유가 음분을 이렇게 물을 대주는 약이에요. 그러면서 네. 사양 자체가 막힌 구멍을 뚫어줘서 소통을 시켜주는 약인데 어머니 화병에도 분명히 이 공진단 자체가 면역력, 체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화병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대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쓴 음식들 좀 많이 드시면서 조금 생활 습관 잘 하시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두 원장님께서 조혜련 원장님하고 박지원 원장님께서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갖고 질병에 대한 설명 뭐 따로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침구 치료까지 말씀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조금만 더 첨가를 해드리면 드셨다는 한약이 어떤 한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화병 관련해서 크게 이제 규정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열기가 가슴에 뭉치는 형태의 패턴인데 이게 보통 그냥 열만 있을 경우에는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끈적지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수기와 결합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열기가 뭉쳐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그 자체의 용어를 이제 가슴에 맺혀 있다고 해서 결흉이라고 하고 정도에 따라서 소결흉과 대결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소결흉이라고 하면 열기와 그냥 습기가 정도 뭉쳐있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눌렀을 때 아픈 정도, 약간 화끈거리는 느낌 정도, 거북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결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전체가 아주 열감도 좀 심하게 나타나면서 손도 못 댈 정도로 아프다, 뭔가 통증도 크다, 매우 답답하다 이런 형태의 용어를 쓰죠. 보통 이렇게 가슴에 맺혀 있는 열기를 제대로 빼기 위해서 약재들을 몇 가지 쓰는데요. 심장에 열을 식혀주는 황련이라던가, 그다음에 가슴에 맺혀 있는 담음이라 그래서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습기죠, 습기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형태의 체액들을 우리가 담음이라고 하는데 그 담음을 제거시켜 줄 수 있는 반하라는 약재, 그리고 이제 열을 확 식혀줄 수 있는 과루실 이런 약재들 위주로 약을 처방하게 되면 이게 소결형에 쓰는 소함흉탕이라는 약이 되고요. 조금 더 센 약들을 골라 쓰게 되면 조금 더 열을 크게 빼줄 수 있는 사하시켜줄 수 있는 대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기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좀 더 물습기가 많이 차서
그득하에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빨리 빼야 된다고 싶은 느낌이 들 경우에는 감수라는 약을 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열을 빼더라도 좀 더 빨리 더 사화시키면서 또 강력하게 뺄 수 있는 약재들이 망초라는 약이 있는데, 그래서 대황, 감수, 망초라는 약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대함용탕이라는 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셨던 약을 어떤 약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문 한의사에게 가셔서 제대로 잘 쓰셨다고 하면 이와 같은 약재들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약을 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침구 치료 중에 특히나 가슴팍에다가 전중혈에 대한 자리에다가 뜸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가슴이 약간 답답하거나 뜨거운 느낌에서 조금 더 그 사이에 열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 자극 때문에 더 가슴에 열이 맺힌 열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의원에 가시더라도 가슴에 뜸 치료까지 병행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슴의 가운데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전중혈이라 그래서 가슴 가운데 있는 혈자리 가운데 부분 눌러보시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중혈은 실제로 화병을 치료하다 보면 여기에서 느껴지는 압통이 줄어들 정도로 이것을 화병의 치료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이것이 화병이 나았는지 척도로 보기도 합니다. 화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가슴에 맺히는 느낌이 있을 때 나 화병 걸릴 것 같아, 화병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증상 자체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화병은 이제 가슴에 뭉쳐있는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밖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삼켰을 때 가슴에 맺히는 이물감, 답답한 증상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의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화병 같은 경우는 한국의 특별한 문화적 정서에 기인해 있다고 해서 실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화병이란 단어 자체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화병을 우리나라 특수한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에서 겪게 되는 강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걸 밖으로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담아두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한의학적으로 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라는 것은 우리가 자각 증상으로 나 열이 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체온의 상승을 일으키는 열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를 표출하지 못하시고 안에 담아두시는, 그래서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흔하고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에서 50대, 중년의 연령대에 좀 더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지금 보면 내가 화병인지 아닌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화병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간 신체적 증상,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정신적인 증상을 함께 고려해서 이것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일상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영향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 진단 내리게 됩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잠이 안 온다, 소화가 안 된다, 두근두근 거린다, 금방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터질 것 같다, 혹은 온몸이 가렵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깜짝 놀란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쓰러져 자고 싶기만 한다고, 이런 증상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열기와 치밀어 오름, 가슴의 답답함과 이물감,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병 크게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 나눠볼 수 있는데, 실제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신적인 심리적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보다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병은 4단계를 거쳐서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충격기. 그래서 충격기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받는 급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말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 혹은 분노가 생기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급격하게 몸에서 반응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갈등기. 분노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낼지, 혹은 참아야 할지, 그냥 기다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심리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싶다든지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체념기가 됩니다. 체념기에서는 내가 화가 났고 분노가 생겼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겠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시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참았고 내가 체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몸에서는 신체화 증상을 통해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됩니다. 이런 증상 속에서는 바로 불면이라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내가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병원으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양방의원에 가시면은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받고 계십니다. 이게 신체적 증상을 포함한 우울증의 범주로 보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받으시고요. 혹시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부타적 증상들 때문에 불면증에 쓸 수 있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심한 경우는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적으로는 내가 어떤 몸 상태인지 변증을 해서 맞는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기운이 가라앉아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감기울결이라는 병증과 내가 기본적으로 버텨주어야 되는데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음어의 증상 두 가지를 기본적인 변증 상태를 보고 처방을 받으시게 됩니다. 좋은 처방이 되게 많은데요. 청심연자음이라든지 분심기음, 유굴탕 쓸 수 있는 처방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처방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한의사와 정확하게 상담받으시고 처방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증상으로 보았을 때는 분심기음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분심기음은 내 기가 막혀서 이것들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들에 쓰이는 좋은 처방인데요. 말씀하시는 다른 증상들과 함께 고려해서 한의사 치료 아래 정확한 처방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화병이라고 하면 중년 이상의 한국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될 정도로 아주 문화 특이적 어떤 분류를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중풍처럼 한의학의 고유 명사를 쓰고 있는 질환명이기도 하고요. 일단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먼저 화병이 생기고 그 화병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의 항진과 부교감신경에 떨어지는 자율신경 조절장애, 그게 이제 몸에서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이게 한의학적인 내용의 질환이기 때문에 2013년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 그 화병 임상진료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화병 진단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핵심적인 신체 증상으로 가슴의 답답함이나 열감, 치밀어 오름, 목이나 명치에 덩어리가 느껴짐을 설명을 했고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고, 핵심적인 심리 증상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응어리가 이렇게 한이 맺혔다든지 이런 2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화병의 진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에 어지럼증이나 이물감, 불안, 심계 이런 관련 신체 증상과 우울감이나 불안, 기억력 저하 같은 관련 심리 증상을 종합해서 화병의 진단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변증을 하게 됩니다. 변증은 화병을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감기가 뭉쳤다고 하는 감기울결이나 또는 기운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보는 심신불교, 또 감기가 올라와서 분노장애를 표출하는 간화상념, 또 기운 자체가 모자라 있는 기혈양허, 다음에 어지럼증이나 또는 이렇게 공포감을 같이 동반하는 다물 담요 5가지의 우리 변증을 나눠가지고 처방이나 침구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의학적 변증이나 또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나 또 체질학적인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침구치료나 한약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한약치료를 이미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직접 침구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을 내원하셔가지고 그 보다
도움이 되는 생활 관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자주 의사의 상담 자체가 또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어 만들어진 화병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실제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또는 본인 스스로 사고의 전환이나 어떤 용서의 감정 이런 게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스트레스 뭐 우리 예전 같으면 기아나 추위가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었겠지만 지금은 나의 어떤 꿈이나 아니면 돈 문제 아니면 사람 문제 이 세 가지가 스트레스의 이유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분들의 그 스트레스 원인이 뭐겠습니까? 다 남편 아니겠습니까? 남편 자식 문제일 텐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용서의 감정이 있어야만이 원인이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사실은 어떤 관점을 돌리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뭐 환기를 위한 취미생활, 운동을 뭐 가장 권하고 싶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친구나 친지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대화나 또는 그 지지를 받으시는 게 또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의 도움을 빌리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지만 호흡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함으로써 이제 그 자율신경의 조절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부교감의 기능을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 위로 자꾸 열이 뜨고 아래로 지금 차가운 증상을 같이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뭐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 가지고 몸의 순환을 돕는 것도 좋은 생활관리법이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